안면 거상술 절개 리프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 장치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배액 장치는 수술한 부위로부터 몸 바깥으로 이어지는 실레스틱으로 만들어진 관 같은 것들인데요. 상처에 있는 지혈이 덜 된 혈액이라든지 진물을 바깥으로 빼내서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붓기도 빨리 빼고 회복도 빨리 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대개 수술한 다음 날 제거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더 오래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배뇨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요. 소변줄을 낄 수도 있습니다. 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조금 더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대개는 수술 직후에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 이틀 동안만 냉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냉찜질은 붓기를 내리게 하는 찜질이 아니라 덜 붓게 만드는 찜질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한 직후에는 사실은 붓기가 한 이틀 동안은 더 많이 붓거든요. 그때 냉찜질을 해서 덜 붓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찜질은 나중에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냉찜질 끝났으니까 이제 온찜질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감각이 약간 무뎌지셔서 수술 직후에는요, 나중에 다 돌아오지만 이 뜨거운 걸 놓고도 저기 감각이 없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수 있어요. 별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온찜질은 나중에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날 배관의 제거와 함께 드레싱을 가볍게 갈아드립니다. 수술한 다음 날요. 아주 드물게 혈종, 피가 상처 안에 고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되긴 하지만 이걸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것을 제거하는 간단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일째 얼굴을 감싸고 있는 드레싱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셨다가 7일째 실밥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아마 7일째가 되시면은요, 대개 붓기가 많이 빠지실 거예요. 이때 실밥을요, 저희가 열심히 다 뽑아 드립니다만 간혹 가다가 숨어 있는 경우엔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호사 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 상처를 헤집어서 그걸 뽑아내는 것보다 추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때 제거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금연을 해주셔야 돼요. 수술 부위가 넓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면 그 수술 부분 마진에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염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3주간은 저녁 시간에 얼굴 압박 밴드 땡김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해드리는데 그것을 좀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수술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입술 옆부분에요,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그 국소적인 주름이기 때문에 그 개선은 상당히 조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처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돼서 그 부분도 덩달아 좋아지긴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안면신경이나 감각신경이 처음에 다소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수개월 내에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얼굴을 당겨놨기 때문에 당기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얼굴 양쪽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수술하기 전에는요, 그 사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수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누구든지. 사실 이 수술에 의해서 최대한 이 양쪽 차이에 맞춰서 약간씩 수술의 정도를 조절해서 이걸 보완해서 시술하지만 누구든지 완벽한 대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특히 초기 붓기가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지만
점차 비슷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흉터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서 점차 흐려지면서 개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심할 경우에는 주사요법, 또 레이저요법, 또 실라스틱 시트 같은 것을 대는 그런 요법, 그리고 최후의 수술 절제요법까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